하겠습니다. 저 이윤숙 증인께서는 알고리즘의 조작 변경 인정하지 않으시죠?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위에서 보고한 이 5가지 조정 변경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하시는 거죠? 조정을 한 거와 조작을 한 거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인정하십니까? 이 문구 국어, 여기 있는 국어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조작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국어를 읽으면 조정이 아니라 조작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이버 소속 직원 내부의 이메일을 보면 외부 이슈를 해지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혹시 5%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수는 없나요? 외부 반응을 보면서 적정선을 찾을 수는 없나요? 네이버 페이 아이콘 디자인 세지면 좀 걱정스럽게 하는데 가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의 우려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회사의 통제 없이 직원들의 충성심에 의한 이탈인가요? 네, 의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외부에 대해서 걱정을 한 내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대해서 외부의 시선이 너무 걱정이 돼서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한테 8개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차별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 그 증인 보통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 그 정상적인 일을 하면 걱정될 일이 없죠. 예를 들면 걱정을 할 때 UI가 급격하게 바뀌어서 사용자 편리성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알고리즘을 올려서 기능은 좋아졌는데 페이지 로딩이 느려져서 혹시 접속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메일에 있는 국어, 그 다음에 공정에서 제출한 국어, 이 국어를 읽었을 때 이건 100% 조작입니다. 다만 이 조작에 회사가 개입을 했느냐, 직원들의 일탈이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오해를 불식시키시려면 산술식과 가중치를 공개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조작 변경 인정 안 하셔서 소송 들어가시면 이 부분 공개하셔야 되는데 아까 앞선 질문에 이 부분이 오픈됐을 때 경쟁업체로 인하여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비밀입니까? 네, 영업비밀 맞고요. 근데 그게 왜 영업비밀입니까? 제가 그걸 인정은 일부 드리겠지만 지금 무슨 소스 코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AI 엔진을 뭐 어떻게 최적화했는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뭐 최적화했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장 공정하게 페이지 뷰를 계속 서비스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공개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최적화시키는 게 맞는 영역 아닙니까? 아주 상세한 알고리즘까지 공개를 하게 되면 어뷰저들이 정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요. 알고리즘에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 개발과 이 로직에 전혀 참가하지 않은 사업부의 요청으로 그냥 가중치를 넣은 겁니다. 아마 이 부분 제가 문서 요청했을 때 A4 용지 한 장 안 나옵니다. A4 용지 한 장으로 로직이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모든 저희 판매자분들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산술식과 가중치를 공개하는 것이 왜 영업 기밀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걸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 따로 네, 그 다음에 공정위원장님 제가 묻겠는데요. 이거 과징금 부과하실 때 내부자 직원의 이메일 외에 기술적 요소 얼마나 반영하셨습니까? 여기서 기술적 요소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작과 관련된 어떤 뭐 알고리즘이든 코드든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어떤 문서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취득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한 부분인 것 같아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고요. 아니 전 이해가 안 예. 가는 게 너무 네이버에서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많은데 이 일부의 정보를 가지고 과징금의 액수가 정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결정하는 그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위법성 판단을 한 다음에 아니 근데 제가 그 예.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보도 아니, 왜냐하면 자료를 지금 통해서 드러난 보고 있는 부분이 내용보다 전부인-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공개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와 그 다음에 방문해서 내부자 정보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신 게 전부가 맞다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디텍트된 건 이런 조작의 행위가 있다라는 부분이 됐는데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100% 클리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런 상황에서 이 부가 금액을 결정했다라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심사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과징금 부과에 활용된 기술 자료와 근거 자료와 방식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그 주십시오.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정거래법 62조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비밀이라든가 아니면 심사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유출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에 유출하는 순간 그분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2017년 이후에서 구글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땐 2조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징금 부과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위법 행위, 그러니까 행위의 위법성을 저희가 입증을 해야 되고 위법성이 입증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하시겠죠? 기본적인 어느 거에 아니 기본적인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에 들어가는 네, 제가 기본적인 지금부터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네. 그러니까 위법성을 갖다 판단을 하고 그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관련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위법성의 정도와 알겠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일단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영업 비밀인 이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주시고요. 공정위에서는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추가적으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스 코드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모든 데이터와 원천 데이터와 소스 코드까지 다 드린 바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 찍어도 되고 누구는 다 찍어봐야 되고 그것을 한 전반적인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성일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증인에게 질의합니다.